1991년 9월달 첫 입주를 시작으로 잘 갖춰진 공원과 그다음에 학군, 상권이 우수한 주거 환경으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용어를 가지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쯤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새로운 신도시, 제2기 신도시 반교라든가 등산 이런 것들과 함께 잠깐의 침체를 거쳤지만 더 희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분당에 잠깐이라도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노화만 아니면 계속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최근에 판교 신도시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런 분당이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또 다른 언어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분당이라는 네이밍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조어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우리가 이제 각종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더불어 가지고 오히려 그 삼성과 잠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삼성 밸리라 테헤란 밸리라든가 이런 공간을 더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주택 분야던가 아니면 도시 이런 관련된 재정비들은 새로운 분당에 대해서 새로운 활력과 매력을 증진하는 요소로 작동을 할 것이고요. 분당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입니다.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글로벌 도시, 스마트 도시, 입체복합 도시, 그리고 매력 증진 요소로는 보행 중심의 도시, 재미있는 도시, 친환경 도시로 미래 그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래산업의 혁신으로서 글로벌 도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새로운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각광받고 있고요. 이러한 산업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하게 돼서 지역 경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주택전시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리더로서 다양한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산업문화의 거점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오리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판교와 연계해서 남분당 성장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개발 방향으로는 이미 저희가 4차 산업 특별도시 성남입니다. 이러한 곳에 첨단 4차 산업들이 유지되면서 젊은 인재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에게 문화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나갈 것이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런던의 킹스크로스의 지금 구글 본사입니다. 다양한 도시계획적 그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도입을 해서 청년 인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쿄 시부야의 스카이빌딩 같은 경우에 다양한 복합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보셨던 이미지이실 텐데요. 싱가포르의 레이트리 이런 것들로 다양한 이제 랜드마크적인 건축 계획들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로 인해 가지고 매력의 요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에 대한 정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한 가지로 놓치고 있는 것이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고의 스마트 도시로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 아룰라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서는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미 이제 저희가 충분하게 검증되고 수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외 여러 도시들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도시민들이 도시 내에서 주요 공간을 이동하거나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이런 자율주행 기반 인프라에 대한 도입도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반 인프라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지능형 교통체계 마련에서도 우리 성남시는 충분한 자력과 기술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입체복합도시 지금 현재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국토부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지난 9월에 선도지구 공모 접수
된 결과 이제 67개소 중에서 47곳이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이제 곧 이번 달 말인데요. 이때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과가 이제 발표될 것이고, 이때 선도 지구가 지정이 안 되는 그 지구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의 정비법을 통해서 재건축이 진행될 것입니다. 때문에 공공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이러한 정비에 대한 단지들별로 개별적으로 추진이 될 때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시에서는 정비 사업의 단계별 그리고 번역별로 이런 추진이 될 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지역과 도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상업지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럴 때는 조금은 파격적으로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개발 컨셉을 가져와서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전략으로 공간 혁신구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고요. 그때 이제 용도와 그다음에 밀도 그리고 자유롭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개편안 데를 제시했는데, 우리가 서두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도시, 새로운 그 분당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욕 허드슨 야드, 그다음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도쿄 미드타운, 런던 더 샤드 같은 경우에 그림이 아니고 현재 완료되었거나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도입을 하고요. 기능과 그다음에 활동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를 하면서 공간에 더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로 이제 공간이 구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세대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인구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부에서는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이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 눈에 아주 그냥 뻔히 미리 예측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때 우리는 대중교통을 보완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수요 관련 도로 공간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육성에 대해서 제안을 다시 한번 또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녹색교통지역 지정을 2017년도에 지정을 해서 그 도시 내로 진입하는 도로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특정 등급 이상의 환경을 저해하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부의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그리고 이제 도시민들이 더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도로공간 재편에 대해서도 주거 정비와 그다음에 상업적 정비 그리고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함께 고려를 할 때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런던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가 보행 중심 도시가 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런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년까지 보행자 전용 지구라는 것들을 도로 골목 안쪽에 깊숙이까지 다 설정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의 속도를 35km까지로 떨어뜨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때에 그 보행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보행축을 설정을 해서 바닥 포장이라든가 그리고 보행자들이 모이는 주요한 공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런 보행 활성화가 될 때 그러면 그 도로 자체에 대한 가로에 대한 아이디어는 받았지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연접해 있는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미 이제 그 캘리포니아 올드파세나 이제 사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주변부로 해서
그 용도,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F&B 시설이라든가 소매점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나가는 보행인들이 재미를 느끼고 다양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사례 같은 경우에는 뉴욕시에서 2016년도에 어떤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한 디자인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디자인들이 더 실현성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모든 도시 공간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가로 활성화를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의 내용들이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얘기들이었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도시민들이 더 재미있고 즐겁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여러 도시들이 관련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회색의 어려운 공간이라면 이제는 재미있는 도시 자체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을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편 하단에 보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유튜브가 싱가포르의 그 클라슨키 그 주변부를 걸어가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경험한 내용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지하철 역사와 연결이 되어서 하천변을 따라서 가로변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바닥에 대한 동선에 대한 그런 포장들이 정비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걷기가 좋고, 그 다음에 주변부에서 다양한 상점가들이 있으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예쁜 거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낮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밤에는 즐거운 공간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공간들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싱가포르 URA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일종의 도시개발공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건 며칠 전에 바로 그 직접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은 사항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런 활용도, 그다음에 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둬서 외부 활력 공간이라는 걸 설정을 해둬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붉은색의 공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용도라든가 그리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축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도시공부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싱가포르 홈페이지 안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해외 대도시들이 시민 중심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추진을 하면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분당 같은 경우에 산천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고 율동공원, 중앙공원 다양한 주변에 산들과 공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원들이 좀 파편화, 왜냐하면 자동차 중심의 도로로 개편이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끊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공원 녹지 공간들을 서로 연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고 접근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신도시 재정비는 도시규제 완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추진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행 수단으로서 역세권 중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기 남부의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다시 젊어지는 도시 분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분당의 변화와 성장에 성남시정연구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